3년간 바닷속에 잠겨있던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사의 흔적은 선체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사진이랑 연락해 주시면 벌써 위험합니다. 지금 배 넘어가 있습니다. 무리한 선체 증축과 과정. 승객들에겐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선장이 먼저 탈출하는 상황까지. 참사의 이면에는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이곳 인천을 떠난 세월호는 끝내 제주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각종 안전대책이 쏟아졌는데요. 그렇다면 3년이 지난 지금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세월호의 교훈은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도착한 목포 신항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목포항. 승객 1,400여 명의 화물까지 실을 수 있는 제주행 대형 여객선이 운항을 준비 중입니다. 매표소와 개찰구에서 2번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승선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원래 또 해야 됩니다. 화물칸을 실은 차량을 선체 바닥에 고정시키는 작업도 바퀴마다 꼼꼼하게 이뤄집니다. 세월호 이후 달라진 가장 큰 변화입니다. 탑승객들이 머무는 선내는 안전할까? 갑판에 마련된 구명 튜브 밧줄 보관함. 뚜껑이 녹이 슬어 열기가 어렵습니다. 구명조끼에 부착된 손전등은 켜지지 않습니다. 켜지거든요. 이따 켜져. 2017년 2월입니다. 선내 곳곳에 비상구 표시를 따라가 봤습니다. 밖으로 통할 수 있는 비상구가 나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바닥이 다 닫혀있어요. 여기는 닫히기 중이에요. 위험하기 때문에 나가는 다른 비상구 역시 닫혀 있습니다. 만약에 유사시에 승객들이 어디로 갈 겁니까? 일단 비상구로 보고 향이 달려갈 거 아닙니까? 달려가는데 비상구가 막혀있다. 승객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래도 황당한 상황에 아주 난처해지겠죠. 창문을 깨뜨릴 수 있도록 설치가 의무화된 비상용 망치도 일부 객실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래도 크게 인원 체크를 철저히 한다는 거, 화물을 고박한다는 거, 그것만 해도 진일보한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50점이나 70점 가까운 거예요. 그 두 개만 해도 그만큼 많이 발전한 거죠. 물론 우리가 말하는 안전 완벽한 100% 기준으로 본다면 부족한 거 많죠. 서해의 수많은 섬들을 연결하는 단거리 중소선박의 안전은 괜찮을까? 1시간 안에 인근 섬에 도착하는 여객선에 차량들이 오릅니다. 하지만 차량 고정은 나무 토막으로 베는 게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4바퀴 전체가 아닌 바퀴 한두 개에만 이뤄집니다. 차량을 고정하지 않으면 파도로 배가 출렁일 경우 차량이 쉽게 한쪽으로 쏠려 선박이 전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배가 운항을 시작했는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차량 안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어도 돼요? 아까는 뭐 내리라고 나와가지고.
그러나 선박 사고 시 신속한 탈출이 어렵고 구명 장비도 없어 선박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것은 금기시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갑판 위에 있는 구명조끼 보관함은 줄놈에 아예 열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바다 위에 음주운전. 소형배의 음주운항도 여전합니다. 술을 마시고 배를 몬 어획물 운반선 선장을 해경이 적발했습니다. 술 드셨어요? 15시. 나오세요. 알코올 측정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더더더더더더. 0.039로 측정. 측정 실시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는 못 미치지만 선상에서는 처벌 대상입니다. 선박끼리 충돌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최근 2년간 매년 100건을 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충격을 겪은 후 안전의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선내 TV 곳곳에서 안전수칙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보는 승객은 별로 없습니다. 비상시에만 사용해야 하는 구명조끼를 꺼내 베개로 쓰기도 합니다. 나들이철을 맞아 이용객이 부쩍 많아진 유람선. 큰 노랫소리와 함께 충판이 벌어졌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지만 승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조명밖에 있는 거면 안 돼요. 승객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승객과 운영자와 정부가 전부 다 한 묶음으로 돼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위에 따라 놓고 밑에 따라 놓으면은 이런 것이 우리가 노리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 개조를 외치며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그리고 특수기동부서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 통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재난관리 주무부서로 출범했고 안전예산도 2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4월 16일은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선박 사고는 2014년 1,500여 건에서 2015년에는 2,300여 건으로 오히려 크게 늘어났습니다. 돌고래호 참사도 오락가락한 승선 인원과 서류로만 확인한 선박 안전점검이 드러나 제2의 세월호 사고로 불렸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해남선적 9.7톤급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오늘 새벽 6시 반쯤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스크류가 파손된 채 5달 동안 승객을 실어 나른 한강 유람선. 상태 양호로 운항일지까지 조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재난 현장 대응 능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앙부처만의 조직 개편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소속 산하기관들의 안전 조직을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어떤 2단계의 어떤 재난안전 조직의 어떤 재설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전 문을 연 국내 유일의 선박 안전 체험관입니다. 안전호란 이름의 무형 선박에 구명조끼를 입은 어린이들이 차례로 배에 오릅니다. 운항이 시작되고 통우 속에 흔들리던 배가 암초와 충돌하자
행정명이 내려집니다. 질서 있게 갑판으로 이동한 아이들은 수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바다로 뛰어들고 2명 뗏목으로 옮겨 탑니다. 가상이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아, 맞아, 그때 분명히 퇴선을 할 때 질서 있게 차례차례, 그 다음에 바다로 대피할 때는 체온 유지를 하고 생존 의지를 복돋으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예. 그래서 한번 체험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틈없는 선박 관리와 신속한 대피 지시 등 기본 수칙만이라도 잘 가동됐다면 세월호의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